하루에 단 2분만 투자하면 1,00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평생 잇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경수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잇몸병입니다. 잇몸병은 무섭게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약 70%가 잇몸병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것이 단순한 잇몸 붓기, 양치시, 출혈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잇몸병은 충치보다 더 무섭습니다. 충치는 치아 표면에 생긴 문제지만 잇몸병은 그 치아를 지탱하는 뿌리와 뼈까지 무너뜨립니다. 50대 이후 환자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저는 하루에 3번 양치해요. 치실도 해요. 그런데 왜 이가 흔들리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양치보다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그것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치과 위생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권장하는 도구입니다. 단지 구강 위생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잇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종의 전문 의료 기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치간 칫솔은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닙니다. 마치 아주 가느다란 솔처럼 생긴 이 도구는 일반 칫솔이 절대 닿지 않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부위가 어디냐고요? 바로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 부위입니다. 일반적인 칫솔은 치아의 바깥면, 안쪽 면, 씹는 면을 닦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 사이 공간, 특히 노화로 인해 벌어진 틈이나 잇몸이 내려앉으며 생기는 깊은 홈은 일반 칫솔로는 절대로 닦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실을 사용하면 그 부분까지 닦인다고 생각하지만 치실은 두 치아 사이의 접촉면을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잇몸에 접촉하는 부분이나 넓어진 공간의 세균막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겨진 공간이 바로 잇몸병의 시작점입니다. 구강 내부 중 세균이 가장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많고 온도가 일정하며 음식물 찌꺼기가 걸리기 쉽고 침의 자정작용이 닿지 않는 그 공간. 세균들은 그곳을 본거지 삼아 자리를 잡고 번식하게 됩니다. 이 세균들이 형성하는 물질이 바로 플라그입니다. 플라그는 단순한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라 세균과 그 부산물들이 뭉쳐져 점액 형태로 형성된 복합물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단단해져서 결국은 치석으로 바뀝니다. 치석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석은 거칠기 때문에 그 위에 세균이 더 잘 달라붙고 염증을 더 쉽게 유발합니다. 염증이 시작되면 그 범위는 잇몸 겉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치아라도 내부에서는 잇몸 조직이 녹아내리고 그 밑에 잇몸뼈, 즉 치조골까지 침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녹기 시작한 잇몸뼈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은 단순한 청소도구가 아니라 우리 잇몸의 생존을 좌우하는 예방의학의 최전선입니다. 잇몸병은 예방이 최선이며 치간 칫솔은 그 예방의 가장 앞에 서 있는 필수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 진료실을 찾으셨던 두 분의 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우리가 왜 일상적인 구강 관리가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8세이신 박병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모범적인 구강 위생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양치, 식후 바로 칫솔질, 일주일에 2~3번은 치실까지 사용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금니 하나가 이상하게 시큰하더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이가 밥 씹을 때마다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파노라마 촬영을 해보니 놀랍게도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의 절반 이상이 녹아 있었습니다. 충치도 아니고 염증도 겉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분은 치간 칫솔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치아 사이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남아 있었고 그게 수년간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뿌리뼈까지 침범한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결국 흔들리는 2개의 어금니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까지 진행하셨지요. 치료 비용은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에 단 2분만 치간 칫솔로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음은 충청도에 살고 계시는 64세이신 김미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어르신께서는 평소 맛에 예민한 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지고 미각이 둔해지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점차 입안이 텁텁하고 말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구강 내 검진 결과 충치나 염증은 없었으나 혀 전체에 두꺼운 백태가 형성돼 있었고 이것이 혀의 감각을 차단해 미각 저하를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혀 클리너 사용을 권장받은 김미자 어르신께서는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혀를 닦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나면서 음식 맛이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께서는 혀 클리너가 내 미각을 되찾아줬다며 지인들에게 입소문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입냄새를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다면 치아만 보지 마세요. 혀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도구 하나로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잇몸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고 소중한 조직입니다. 흔히들 치아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치아를 지탱해주는 잇몸과 잇몸뼈인 치조골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치아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잇몸은 소모성 조직입니다. 즉, 한번 파괴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피부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잇몸뼈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잇몸 속뼈인 치조골은 감염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빠르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잇몸이 들뜨는 느낌이 나고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기 시작하면 이미 치조골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라인이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서서히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뿌리가 노출되면 시린 증상이 심해지고 차가운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고통이 느껴집니다. 또한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가 길어 보이는 미용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특히 앞니처럼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입을 가리고 웃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뿌리 부분은 범랑질이 덮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랑질은 치아 표면을 덮고 있는 단단한 보호막인데 뿌리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번 노출되면 충치에 훨씬 더 취약해지고 뿌리 충치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예후도 나쁘기 때문에 신경치료나 발치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뿌리 충치나 치조골 손상으로
치아를 잃게 되면 결국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피해집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이 하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뼈 이식, 잇몸 이식 등 복합적인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기간도 길고 비용도 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한 번, 단 2분의 치간 칫솔 사용입니다. 치간 칫솔은 잇몸 염증의 출발점이 되는 치아 사이와 잇몸 사이에 낀 세균과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잇몸뼈가 녹는 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잇몸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치간 칫솔이 왜 중요한지는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간 칫솔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첫째, 사이즈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은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너무 작으면 닿기는 면적이 적고 너무 크면 잇몸에 상처를 줍니다. 처음 사용하실 땐 치과에서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추천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삽입 시에는 부드럽게 방향 그대로 빼야 합니다. 억지로 밀어 넣으면 잇몸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 사이 공간의 방향을 찾고 돌리듯 부드럽게 넣습니다. 넣었던 방향 그대로 앞뒤로 문지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뺍니다. 셋째, 청결 유지와 교체 주기가 중요합니다.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잘 씻고 수직으로 세워 건조시켜야 합니다. 철사가 휘거나 솔이 빠지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통 1에서 2주에 한 번은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간 칫솔이 불편하다고 느끼시지만 일주일만 사용해 보세요. 어느새 습관이 되고 양치할 때 개운함도 다릅니다. 지실과 각을 많이들 사용하시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둘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더 중요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치실을 매일 사용하면서도 잇몸병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실은 구조상 치아에 맞닿은 면을 청소하는 데에만 효과적입니다. 즉, 치아 사이의 가장 좁은 접촉면만을 스쳐 지나가듯 닦아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잇몸의 시작점, 즉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그 미세한 홈. 이곳은 치실이 닿기 어렵고 닿더라도 충분한 세정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즉 노화가 진행될수록 치아 사이의 공간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치실로는 오히려 공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남겨진 잔여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잇몸뼈까지 침범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 칫솔은 공간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나뉘어 있고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지점을 입체적으로 닦아주는 도구입니다. 그 어떤 구강용품보다 치주염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가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TV 광고를 보면 마치 입안 전체 세균이 가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가글은 살균 작용은 있을지 몰라도 세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죽은 세균과 플라그는 여전히 잇몸과 혀, 구강 점막 위에 남아있게 되며 이 찌꺼기들은 결국 다시 염증을 유발하고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클로르엑시딘 같은 강력한 성분이 들어간 가글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강 내 유익균까지 사멸해 오히려 곰팡이균인 칸디다가 증식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글은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글에 의존해서 구강 건강을 유지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실제로 세균을 제거해주는 도구는 칫솔과 치간 칫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글은 향기만 남기고 치간 칫솔은 염증을 없앱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충치나 음식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입냄새의 70% 이상은 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부터는 구강 내의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세균의 자정작용이 떨어지고 그 결과 혀 표면에 백태가 더 빠르게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혀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혀의 표면은 미레라 불리는 작은 돌기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돌기들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 각질, 탈락된 세포, 세균이 함께 뒤엉켜 백태라는 하얀 막을 형성합니다. 이 백태가 썩으면서 황화물이 생성되고 이것이 바로 구취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기상 직후나 식사 후 장시간 방치된 구강에서는 이 백태의 악취 성분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백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혀 클리너는 단순히 혀를 긁는 도구가 아닙니다. 구강 위생에서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혀를 물리적으로 정리해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첫째, 하루 1에서 2회, 아침 또는 저녁 식사 후 타이밍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강하게 긁지 않고 부드럽게 밀듯이 앞쪽으로 쓸어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실리콘 재질보다는 얇고 평평한 금속 타입이 가장 효과적이며 플라스틱 재질은 위생 유지 측면에서 열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 전후에는 따뜻한 물로 세척하고 젖은 채 보관하지 않도록 건조시켜 주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백태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너무 자주 혹은 너무 강하게 긁을 경우 혀 표면이 손상되어 오히려 감각 이상이나 미각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분들은 구역질 반응이 심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혀 중간부터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실제로 백태가 눈에 보이게 제거되며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확연히 차이 납니다. 구취를 일으키는 가스의 농도도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타인과의 대화에서 자신감이 높아지고 치과 방문 시 구취 관련 지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혀 관리는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혀의 세균이 삼켜져 장과 위장으로 들어가 이염이나 장내 세균,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구강 내 청결이 폐렴이나 심장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입냄새를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다면 치아만 보지 마세요. 혀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도구 하나로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 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입니다.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청소일 뿐 이후 세균이 다시 붙는 것을 막아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단단하게 부착된 치석을 긁어내는 물리적인 시술입니다. 초음파 기구나 스케일러를 사용해 치아에 붙은 단단한 석회질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문제가 생긴 후의 처치입니다. 다시 말해 스케일링은 치료이지 예방이 아닙니다.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일시적으로 입안이 개운하고 잇몸 상태도 좋아지는 듯 느껴지지만 이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히 치간 칫솔과 올바른 칫솔질이 병행되지 않으면
스케일링을 받은 지 단 일주일만 해도 세균막인 플라그는 다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플라그는 하루 이틀이면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얇은 막을 형성하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끈적한 형태로 변하고 한 달 이상 방치되면 다시 단단한 치석으로 굳습니다. 문제는 이 치석은 일반적인 양치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칫솔과 치약을 써도 치석이 붙어 있는 곳은 도구가 닿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치과에 가서 초음파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잇몸도 점점 약해지고 치아 뿌리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시림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스케일링은 치석을 긁어내기 때문에 잇몸이 이미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자주 받으면 오히려 치아가 길어 보이고 뿌리가 노출되며 심미적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방은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링을 덜 받도록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단 2분만 투자해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고 그 위에 2에서 3분간 칫솔질을 성실히 더해주면 플라그는 단단해질 시간조차 없이 제거됩니다. 이 습관이 1년만 유지되어도 치석 발생률이 현저히 줄고 치과 방문 주기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보다 더 값지고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의 욕실에서 시작되는 일상 관리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잇몸 건강의 핵심입니다. 시간, 칫솔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치료비 1,000만 원 아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잇몸병을 방치할 경우 어떤 경제적 부담이 따를까요? 간단히 살펴볼까요? 잇몸 재생치료 1회에 30에서 50만 원, 발치 후 뼈이식 수술 100만 원 이상, 임플란트 1개 평균 120에서 150만 원. 여러 개의 치아를 잃을 경우 치료비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도 치솟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바로 치간 칫솔 하나.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쓰면 1년 내내 해도 몇 천 원, 많아야 몇만 원이면 됩니다. 반면 한 번 무너진 잇몸과 치아는 수백 배의 비용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구강 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2회. 아침과 주무시기 전. 첫째,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하여 차 사이의 세균을 제거합니다. 둘째, 일반 칫솔로 3분 이상 잇몸 방향으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셋째, 혀 클리너로 1에서 2회 긁어 백태를 제거해줍니다. 넷째, 가글은 선택 사항으로 민감한 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 4단계만 꾸준히 해보세요. 치과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잇몸 출혈과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잇몸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통증보다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음식 맛을 못 느끼고 웃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며 치료비는 점점 늘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단 2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치간 칫솔 시작해보세요. 내일의 자신이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잇몸은 당신의 손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